어제 진료실에서 저는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78살 어르신의 가방 속에 고이 들어있던 비싼 영양제를 제가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들이 큰맘 먹고 사준 귀한 약이라며 손을 떨면서 말리시는 어르신께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 약이 지금 어머니의 눈을 망가뜨리고 있는 진짜 범인입니다. 제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십만 원짜리 루테인 병을 껴안고 안심하는 사이에 정작 치료해야 할 시기를 놓쳐 영원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분들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보다 공장에서 찍어낸 알약 하나를 더 맹신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노리는 상술에 더는 속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혜숙입니다. 오늘 제가 작심하고 드리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혀줄 유일한 동아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 식탁 위에 쌓여있는 영양제들이 과연 내 눈을 지켜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마음의 위안만 주면서 실명이라는 무서운 병을 키우고 있는 달콤한 사탕 발림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약국을 전전하며 아까운 돈을 허공에 날리지 않게 될 것이고 백내장 수술 없이도 죽는 날까지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선물은 3가지입니다. 첫째, 의사들이 자기 가족에게만 몰래 권한다는 눈의 회춘을 돕는 천연 식재료 조합법과 둘째, 밤마다 여러분의 눈을 공격하는 침실 속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를 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하루 단 3분 투자로 침침한 눈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기적의 마사지법까지 제 30년 의사 생활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부 쏟아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진심이 여러분의 가슴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한 번만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내 눈을 지키자라고 6글자를 비장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굳은 다짐이 흐려져 가는 시력을 붙잡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불편하지만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해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글씨가 겹쳐 보일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약국 가서 영양제나 사 먹자 하셨죠. 바로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못해서 눈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였던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이분은 정년퇴직 후 서예를 배우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글씨가 자꾸 번져 보이고 먹물 색깔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주변 친구들이 나이 들면 다 그래. 그거 먹으면 눈이 번쩍 뜨인대 하며 권해준 해외 직구 영양제를 믿고 매달 연금의 10분의 1을 털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을 버티시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방문턱이 안 보여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 오셨고 그제야 안과 정밀 검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 노안인 줄 알았던 증상은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된 녹내장과 심각한 백내장의 합병증이었습니다. 시신경이 80%나 죽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어르신께 여쭈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왜 병원에 한 번도 안 오셨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비싼 약을 먹으니까 당연히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TV에서 의사 가운 입은 사람이 나와서 그거 먹으면 다 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디어의 거짓말입니다. 루테인은 황반이라는 눈 안쪽의 특정 부위 색소, 밀도를 유지해 줄 뿐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이나 시신경이 죽어가는 녹내장을 막지 못합니다. 마치 지붕에 구멍이 나서 비가 새는데 바닥에 걸레질만 열심히 하면서 언젠가는 비가 멈추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노화는 40대부터 시작되어 60대가 되면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공적인 합성 비타민이 아니라 죽어가는 세포를 다시 깨워낼 수 있는 살아있는 자연의 에너지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만약 2년 전에 그 비싼 영양제 대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식단으로 아침을 시작하셨다면 지금쯤 돋보기 없이도 멋진 붓글씨를 쓰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자식들 눈치 보며 어렵게 모으신 피 같은 노후 자금 아닙니까? 그 소중한 돈을 더 이상 효과도 없는 광고 속 제품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의사 면허를 걸고 약속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지만 그 효과는 수십만 원짜리 약보다 100배, 1000배 더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가 흔히 쌈 싸 먹을 때나 찾는 녹색 잎채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드시면 흡수가 안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시거나 휴대폰으로 이 화면을 찍을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다시 태어나게 할 기적의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실 것은 여러분의 냉장고를 약국으로 바꾸는 기적의 녹즙 재료입니다. 지금 바로 메모하십시오. 케일 5장, 당근 1개, 그리고 사과 반 쪽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엔 그저 흔한 채소지만 함께 섞이는 순간 우리 눈을 위한 가장 강력한 천연 치료제가 됩니다. 왜 하필 이 조합인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케일은 채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자연 상태의 루테인이 가장 풍부한 식물입니다.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루테인 알약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흡수율이 20%도 안 됩니다. 하지만 케일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루테인은 비타민C와 그리고 각종 미네랄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까지 깊숙이 침투합니다. 여기에 당근을 더하는 이유는 바로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변해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칩니다. 밤눈이 어둡거나 눈이 자주 뻑뻑한 분들은 이 비타민 A가 부족하다는 신호인데 당근 1개면 하루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인 사과가 들어갑니다. 사과는 맛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성분이 장 청소를 해주며 영양소의 길을 터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장이 막혀 있으면 그대로 배설될 뿐이지만 사과가 들어가면 이 귀한 성분들을 꽉 붙잡아서 혈관을 타고 눈까지 안전하게 배달해 줍니다. 여기서 의사인 저만이 알려드릴 수 있는 특급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녹즙을 갈아 드실 때 반드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한 스푼 넣으십시오. 루테인과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맹물에 먹는 것보다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무려 7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작은 차이가 3개월 뒤 여러분의 시력을 천지 차이로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 기름 한 방울 섞은 녹즙 한 잔을 마시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블루베리나 다른 과일도 몽땅 다 넣고 한꺼번에 갈아 드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돈 쓰고 몸 버리는 지름길입니다. 케일 녹즙을 드시고 나서 정확히 30분이 지난 뒤에 드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의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블루베리 요거트입니다. 왜 귀찮게 시간을 띄워서 먹어야 할까요? 이유는 우리 몸의 소화 흡수 원리 때문입니다. 앞서 드신 케일과 당근은 기름과 친한 지용성 영양소들이고 블루베리의 핵심인 안토시아닌은 물과 친한 수용성입니다.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위장에서 섞이면 안 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고 겉돌듯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먹으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녹즙을 드시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씻으신 뒤 30분쯤 지나서 간식처럼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눈 속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눈에 핏줄이 잘 터지고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시력이 떨어지죠. 이때 블루베리가 혈관 벽을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보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유산균이 가득한 요거트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되어 눈의 피로를 씻어냅니다. 이 식단만 3개월을 꾸준히 지키셔도 백내장 수술 날짜를 잡았던 분들이 수술을 미루거나 취소할 정도로 놀라운 호전을 보이는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자, 이제 먹는 것으로 눈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다져 놓았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눈을 망가뜨리고 있는 집안의 숨은 암살자를 잡을 차례입니다. 이 암살자는 여러분의 침실 안에서 매일 밤 여러분의 눈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불 끄고 보는 스마트폰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불을 끄고 나면 잠이 안 와서 혹은 자식들 소식이 궁금해서 머리맡에 둔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으십니까? 어두운 방 안에서 밝은 화면을 보는 순간 여러분의 눈 속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눈의 동공은 어두운 곳에서는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활짝 열립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활짝 열린 동공으로 스마트폰의 강렬한 블루라이트가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쏟아져 들어와 수정체와 망막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활성산소의 공격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눈알이 산화되어 녹쓰는 겁니다. 투명해야 할 수정체가 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하얗게 익어버리는 것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제가 아까 달걀인자 이야기를 했지요. 프라이팬 위에 떨어진 날계란이 열을 받으면 하얗고 딱딱하게 굳듯이 여러분의 수정체도 밤마다 그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옆으로 누워서 보는 자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시니까 옆으로 모로 누워서 휴대폰을 보시는데 이것은 녹내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겁니다. 우리 눈 안에는 방수라는 물이 흐르는데 이 물이 끊임없이 돌면서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밖으로 빠져나가야 눈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서 보게 되면 중력 때문에 수정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 구멍을 꽉 틀어막아 버리게 됩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역류하고 압력이 치솟겠지요. 눈 속의 압력인 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가장 약한 부위인 시신경이 눌려서 죽습니다. 시신경은 한번 손상되면 현대의학으로는 절대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실명입니다. 단지 심심함을 달래려고 했던 행동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휴대폰을 뺏어서 던져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잠자리에 드시면 휴대폰은 거실에 두거나 손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자식들이 보낸 사진이나 재미있는 영상은 내일 아침 밝은 햇살 아래서 봐도 절대 늦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보다 소중한 영상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런다면 차라리 라디오를 작게 틀어 놓으시거나 눈을 감고 편안한 옛 추억을 떠올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눈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덜컥 겁이 나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빠진 눈이라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기적의 마사지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두 손만 있으면 5분 만에 침침한 눈을 맑게 만들고 노화된 시신경을 다시 깨울 수 있는 정말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고대 동의보감에서도 강조했고 현대의학적으로도 눈 주변의 혈류량을 3배 이상 늘려준다고 증명된 아주 과학적인 마사지법입니다.
이 마사지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5년 뒤 눈 건강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지금 바로 따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먼저 양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손바닥에서 열이 날 정도로 30번 정도 빠르게 비비신 다음 오목하게 만들어서 눈을 덮어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때 절대로 눈알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저 따뜻한 온기만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살포시 덮고 10초 동안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기운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가 굳어있던 눈의 기름샘을 녹여주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눈 주변에는 눈 건강을 지배하는 3개의 중요한 혈 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막혀있던 기혈이 뚫립니다. 첫 번째는 눈썹 안쪽 끝 오목하게 들어간 찬죽혈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면 눈의 피로가 즉시 풀리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기분 좋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3초간 눌렀다가 떼기를 5번 반복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눈꼬리 바깥쪽 뼈가 만져지는 동자료라는 혈 자리입니다. 여기를 검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눈가의 주름도 예방되고 충혈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눈동자 바로 아래뼈 부분인 승읍혈입니다. 이곳은 위장 경락과 연결되어 눈 밑 떨림을 막아주고 다크서클을 없애며 눈물 샘을 자극해 안구 건조증을 해결합니다. 이 3곳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자기 전에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셔도 비싼 루테인 영양제 한 통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80세 바곡자 어르신께 숙제처럼 내드린 눈 운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눈으로 이름 쓰기 운동입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만 굴리는 겁니다. 고개는 가만히 두시고 눈동자를 움직여서 여러분의 이름 3글자를 최대한 크게 허공에 써보십시오. 이때 눈 주변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TV처럼 가까운 곳만 뚫어져라 쳐다보기 때문에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서 노안이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동자를 크게 굴려서 이름을 쓰면 굳어있던 수정체 조절 근육이 유연해지면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보는 초점 조절 능력이 기적처럼 되살아납니다. 바곡자 어르신은 이 운동을 하루에 10번씩 화장실에 가실 때마다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눈이 뻐근해서 힘들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하게 시야가 넓어졌답니다.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노동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내 몸을 조금 더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작은 정성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침에 녹즙 한 잔, 30분 뒤에 블루베리 요거트, 잠자리에서의 스마트폰 금지, 그리고 하루 2번의 혈 자리 마사지. 이 4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 동안 안과 수술대 위에 누울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의사로서 자신 있게 장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백내장 수술의 적절한 시기와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 정리해드리며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자고 하면 무조건 빨리 해야 하는 줄 알고 덜컥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백내장 수술은 응급수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언제 해야 가장 좋은지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저는 항상 명확한 기준을 하나 제시해 드립니다. 불편해서 못 살겠다 싶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백내장 기가 조금 있으니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해서 덜컥 수술대에 오르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원품이 가장 좋습니다. 신이 주신 여러분의 수정체는 멀리 있는 것도 보고 가까운 것도 보는 자동 초점 조절 기능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렌즈입니다. 하지만 수술로 갈아 끼우는 인공수정체는 아무리 비싸고 좋은 다초점 렌즈라 해도 원래 내 눈이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조절 능력을 100% 따라가지 못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눈이 부시다거나 건조증이 심해져서 뻑뻑하다거나 가까운 글씨가 예전보다 더 안 보인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돋보기를 쓰고서라도 신문을 읽는데 큰 지장이 없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수술을 미루는 것이 정답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눈의 노화 속도를 늦추면서 내 눈을 아끼고 달래가며 쓰는 것이 100세 시대를 사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운전할 때 신호등이 안 보이거나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시야가 뿌옇게 변해서 위험하다면 그때는 지체 없이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백내장 진행을 늦추는 데는 항산화 식품 섭취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수술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방심하면 큰 오산이자 위험한 착각입니다. 인공 수정체는 썩지 않지만 눈은 그대로입니다. 수정체를 갈아 끼웠다고 해서 눈 뒤에 있는 망막이나 시신경까지 새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도 제가 말씀드린 녹즙과 블루베리 요거트를 꾸준히 드셔야 황반 변성과 녹내장 같은 더 무서운 실명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하신 분들 중에 1, 2년 뒤에 다시 눈이 뿌옇게 흐려진다며 수술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놀라서 뛰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후발 백내장이라는 증상인데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정체를 감싸고 있던 주머니에 다시 혼탁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수술할 필요 없이 간단한 레이저 시술만으로도 5분 안에 다시 깨끗한 시력을 되찾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눈을 돌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와 꾸준한 실천입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선명하게 남겨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부터 당장 아침 식탁을 바꾸십시오. 케일 5장, 당근 1개, 사과 반 개, 그리고 올리브유 1스푼을 넣은 녹즙이 여러분의 눈을 맑게 씻어줄 생명수입니다. 둘째, 시간차 공격을 기억하십시오. 녹즙을 마시고 30분이 지난 뒤에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셔야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완벽하게 흡수됩니다. 셋째, 침실의 불을 끄는 순간 스마트폰도 함께 끄셔야 합니다. 어둠 속의 빛은 칼날이 되어 여러분의 수정체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하루 2번 눈을 사랑해 주십시오. 손을 비벼 따뜻하게 덮어주고 눈 주변 혈 자리를 꾹꾹 눌러주며 이름 쓰기 운동으로 눈 근육을 풀어주십시오. 이 4가지 약속을 지키신다면 80세 바곡자 어르신이 돋보기 없이 손주에게 편지를 쓰게 된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보인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것을 넘어서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보는 기쁨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아름다운 세상 풍경을 내 눈으로 직접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잊고 삽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은 서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어둠 속으로 숨어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침침하고 답답한 안개 속을 걷는 길이 아니라 선명하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꽃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친구분들과 카카오톡으로 나누시고 자녀분들에게도 보내주셔서 우리 가족의 눈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비 아끼고 건강을 지키는 알짜배기 의학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나는 오늘부터 내 눈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결심을 적어주십시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응원의 대댓글도 달아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건강해지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김혜숙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실천 여부를 확인하며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스마트폰 대신 따뜻한 눈찜질을 하며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세상이 조금 더 밝고 환하게 보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의학과 주치의 김혜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